안녕하세요. 동의과학대 물리실학과 학생 여러분. 오늘 임상운동화 마지막 시간 게이트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는 우리 국시 모의고사나 아니면 실제 국시 문제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게이트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의 경향은 거의 국시에 한 문제씩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파트에서 안 나오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에서 좀 더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게이트 비중이 높았는데 요즘의 추세는 점점 여러 가지 파트에서 내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상운동 공부할 때 책이 너무 두껍잖아요.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거를 국시 준비할 때 다 보시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시고 문제에 따라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실 때 책을 참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그래도 나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이럴 때는 그림을 위주로 무조건 보십시오. 임상운동학 국시 문제는 대부분은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룹니다. 뭘 물어볼 때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림이 나오진 않지만 내용은 그림에 있는 내용을 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림을 한 번씩 훑어보고 그 그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우리가 국시를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시를 떠나서 우리가 임상에서 게이트 파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내가 신경계 병원에 가겠다. 스트로크 환자나 이런 분들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게이트가 바탕이 되셔야 되고요. 게이트 할 때 어떤 순서로 게이트를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환자의 문제를 게이트를 통해서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게이트에는 크게 나눠서 시간적 요소가 있고요. 공간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요소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보시라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요소에서는 크게 또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스탠스 페이지가 있고요. 스윙 페이지가 있습니다. 음등기와 지진기가 있어요. 지지기가 있거든요. 그 두 개에 대해서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게이트를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 워킹에 대해서 운동학입니다. 걷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서술을 학습한다. 그래서 시간적 요소가 있고요. 공간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간적 요소는 실제로 우리가 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간적 요소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공간적 요소들이 움직일 때 관절 운동 형상학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힙 조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니 조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앵클 조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절 운동 형상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근육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육은 편심성이 있고요. 동심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게이트를 할 때 동심성으로 수축하는지 아니면 편심성으로 수축하는지 이 근육에 대한 작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운동 역학에 대해서도 학습하셔야 됩니다. 다른 파트와 다르게 그래서 게이트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복잡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시 문제 나오는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임상에 나갔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임상운동화 책을 가지고 다시 본다는 마음으로 임상에서 다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운동학의 묘미는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진정한 가치가 느껴지는 거지 지금 학생 때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임상운동학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나갔을 때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책 버리지 마시고 고이 간직하셔갖고 꼭 졸업하셔가지고 쓸모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후배들한테 임상운동 절대 물려주지 마세요. 나중에 필요합니다. 걔도 물려줄 거죠? 알아서 하세요. 자, 우리가 워킹, 앰뷸레이션 이런 용어를 쓰는데 워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것들이 워킹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게이트는 뭐냐? 게이트는 걷기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이 분석의 툴에서 사용되는 걷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앰뷸레이션하고 걷기랑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지만 앰뷸레이션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일 때 뭔가를 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휠체어를 끌 수도 있고요. 못발을 짚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앰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나눴을 때는 좀 다르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걷기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개인의 기본적인 요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걷기는 우리가 피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안정성이라는 거는 게이트 자체는 걷기 자체는 우리가 균형을 계속 잃어버린 동작들이에요.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워킹입니다.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균형에 대한 균형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안정성이 요구됩니다. 이 안정성은 특정 관절에서만 할 수 있냐? 아니란 말이죠. 여러 관절이 코어를 해가지고 사용돼야 되고 그 관절들이 사용될 때 관절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근육들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이 근육의 기능과 쓰임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지 게이트가 완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11개월에서 12개월 보통 우리가 돌 지나서 선다 하죠. 서고 이제 걷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애가 지금 24개월 됐는데 이제 잘 뛰어다닙니다. 잘 뛰어다니는데 이게 게이트가 완성이 됐냐 했을 때는 게이트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4에서 5세 정도의 성인 걸음걸이 양상을 닮아오고요. 7세 때 성숙한 보행 패턴 요소들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개월에서 15개월에 서는과 같은 걷는 방법을 배운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에서 5세 정도 되면 성인의 걸음걸이 양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성인하고 똑같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팔을 암스윙 하죠. 팔과 다리 이렇게 막 우리 로봇같이 걷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7세 정도 됐을 때 성숙한 보행 패턴 요소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행 패턴이 완성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듀얼 태스크를 할 수 있다. 이중과제를 할 수 있다. 저희 집이 화명동인데요. 화명동에서 막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7세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좀 지난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우리 있잖아요. 왜 타는 거 뭐죠? 타는 거 있잖아요. 왜? 생각이 안 나네. 타는 거를 막 땡기면서 전화를 받고 있더라고. 와. 그래서 진짜 7세 때는 듀얼 태스크가 되는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이중과제라 하죠. 하나의 과제 걷는 거 플러스 전화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스쿠터나 이런 걸 타면서 이 킥보드를 타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 듀얼 태스크가 완성되는 게 7세 정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7세 정도 됐을 때는 우리 몸 안에 브레인이 어느 정도 기능을 다 완성시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걷기 위해서 관절 운동 형성하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브레인이 중요합니다. 브레인은 어떤 작용하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센서리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시키는 거죠.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일단 시각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유감각,
안뜰 감각. 이 세 가지 감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감각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균형을 잡기 위한 3요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각, 고유 감각, 안뜰 감각.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를 인풋을 통해서 중추신경계가 이제 아웃풋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게이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게이트 사이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간적 서술이랑 시간적 서술로 나눠집니다. 공간적 서술은 실제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 이런 양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적 서술은 내가 한 걸음 뗄 때 몇 초 걸렸어. 한 발자국 떼고 그 다음 발자국 가는데 몇 초 걸렸어. 이런 분속수. 내가 1분에 몇 발자국을 뛰어. 몇 발자국 걸어. 이런 것들이 다 시간적 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공간적 서술, 시간적 서술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근데 임상에서는 공간적 서술이 더 중요하게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 보시면 되고요. 걸음 주기에서 우리 공간적 서술에서는 디딤기와 흔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딤기는 스탠스 페이지라고 해서 발이 닿여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든기는 스윙 페이지라 해서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워킹 할 때는 스탠스 페이지가 60% 정도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뛴다 했을 때는 스탠스 페이지가 줄어듭니다. 왜? 공중에 좀 더 채공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시간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간적 서술에 대해서 한번 또 보시면 한 걸음 길이가 있고요. 한 발짝 길이가 있고요. 한 발짝 넓이가 있고요. 넓이가 있고 발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길이는 스트라이드 랭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닿고 나서 그 다음 오른쪽 발 뒤꿈치를 닿는 기간까지, 이 거리까지를 스트라이드 랭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오른쪽 뒤꿈치를 닿아요. 힐 스트라이크이라 하거든요. 오른쪽 뒤꿈치를 닿아요. 그리고 나서 걷기 시작한 거죠. 왼다리 하고 다시 오른다리 탁 발 뒤꿈치 댈 때까지가 스트라이드 랭스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텝 랭스는 뭐냐? 만약에 내가 오른쪽 다리 뒤꿈치를 디뎠어요. 그러고 나서 반대쪽 왼쪽 뒤꿈치를 디뎠어요. 이 사이 거리가 스텝 랭스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텝 와이드는 이거죠. 걸을 때 우리가 발하고 발 사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폭이 한 발짝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 각도는 우리가 이렇게 유추럴 포지션 돼 있지 않죠? 약간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 있습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 돼 있는 이유는 안테 버전이 약간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살펴보시면 되죠. 그래서 토아웃이 조금 된다. 그리고 시간적 서술을 보시면 분속수가 있고요. 카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걸음 시간이 있습니다. 스트라이드 타임이 있고요. 한 발짝 시간, 스텝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걸음하고 한 발짝을 다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은 한쪽 발의 뒤꿈치 닿기에서 같은 쪽 뒤꿈치가 다시 지면에 닿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지금 뒤꿈치가 닿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오른쪽 뒤꿈치가 닿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냐? 스트라이드 랭스다. 오른쪽 발의 한 걸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발짝은 뭐냐? 오른쪽 뒤꿈치 닿기에서 왼쪽 뒤꿈치 사이 닿기 사이에
거리다. 이거는 앞에 있는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발의 한 발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오른쪽 발의 한 발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한 걸음 있죠? 스트라이드 랭스인데 뭔가 번역을 잘못했거나 뭔가 오류가 있어서 제가 고쳤습니다. 한 걸음이죠. 한 걸음 길이가 보통 144cm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는. 오른쪽 힐 컨택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오른쪽 힐 컨택이 나왔을 때 사이 길이다 보시면 되고요. 스텝은 오른쪽 라이트 힐 컨택에서부터 해서 레프트 힐 컨택까지 길이다. 그리고 한 발짝 넓이는 발하고 발 사이 이 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 각도는 5에서 7도 정도 익스턴 로테이션 되어 있다.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게이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한번 보시면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이트 유형입니다. 스트로크 환자분들한테 나타난 전형적인 게이트 형태고요. 우리가 이거를 서컨덕션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비 쪽 다리랑 정상 다리 사이에 길이가 증가하는 거죠. 마비 다리에서 스탠스 페이지가 나올 때는 정상 다리는 얼마 못 가는 거죠. 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가 지지하기가 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디디고 반대쪽 다리 그냥 보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만약에 괜찮고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지지하고 왼쪽 다리를 앞으로 보낼 때는 그 길이가 짧다 이 말이죠. 반대로 왼쪽 다리는 괜찮은 다리잖아요. 왼쪽 다리는 계속 지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지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이트는 파킨슨 게이트입니다. 파킨슨, 스태핑 게이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질질 끄는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엄청 우리가 스텝이 짧아져 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게이트 사이클 볼 때 제일 처음이 빵에서부터 100을 하는데 이게 뭐냐? 게이트의 빵에서부터 100은 스트라이드 랭스입니다. 오른쪽 뒤꿈치 닿기에서부터 오른쪽 뒤꿈치 닿기까지. 그럼 왼쪽이 안 되냐? 왼쪽도 됩니다. 왼쪽 뒤꿈치 닿기에서부터 그 다음 왼쪽 뒤꿈치 닿기까지 나오는 것들이 스트라이드 랭스죠. 그 스트라이드 랭스가 보행 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힐 컨택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발꿈치 닿기입니다. 지금 기준이 되는 발은 어디 발이다? 여기 지금 다 오른발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제일 처음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오냐? 힐 컨택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힐 스트라이크, 이니셜 컨택 이런 용어를 씁니다. 세 가지 용어로 씁니다. 힐 컨택, 힐 스트라이크, 이니셜 컨택 이렇게 쓰는데 임상에서는 힐 스트라이크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00 마지막 갔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 힐 컨택이다.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 풋 플랫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실 게 뭐가 있냐? 우리가 0에서부터 60까지는 뭐죠? 발바닥이나 발이 한쪽 발이 지면에 닿아 있습니다. 이게 스탠스 페이지고요. 60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 있냐? 발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60부터 100 되기 전까지는 공중에 떠 있죠. 이게 스윙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힐 스트라이크 하고 나서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 탁 따이고 나서 뭘 해야 되냐? 이제 발바닥 전체가 닿아야 됩니다. 예, 발바닥 닿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의는 아주 쉽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지면과 접촉되는 순간을 풋 플랫이라고 해서 발바닥 닿기라 합니다. 게이트의 0에서 8%대 보통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미드 스탠스입니다. 30% 정도에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체중이 지지하는 다리 위로 바로 통과한다. 그래서 체중이 지지하는 다리 쪽으로 바로 통과한다. 그리고 미드 스탠스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뭘 알아두셔야 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스탠스 했을 때 미드 스탠스 때 키가 제일 커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위로 보통 5cm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로 5cm에서 제일 커지는 5cm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상태다.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게 힐 오프입니다. 발꿈치 떼기라 되어 있고요. 발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힐 오프입니다. 영어 단어 생각해 보시면 뜻이 쉽죠. 제일 처음에 힐이 닿이는 게 힐 컨택이고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가 닿이는 게 풋 플랫이고 제일 키가 커진 게 미드 스탠스고 그 다음에 발 뒤꿈치가 떼지기 시작하는 게 힐 오프다. 자, 힐 오프 하고 나서 뭘 하냐? 그 다음에 토 오프란 걸 합니다. 발가락 떼기입니다. 발가락이 지면에서 떨어지려는 순간이 토 오프입니다. 그래서 힐 오프랑 토 오프 사이를 뭐라 하냐? 푸시 오프라고 합니다. 밀어준다 이 말입니다. 밀어줘서 이때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엔진을 사용해야 돼요. 엔진을 사용하는 게 뭐냐?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에 내가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푸시 오프 해야 된다. 밀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스윙으로 넘어갑니다. 스윙으로 넘어갔을 때 세 가지 보통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arly swing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아니면 initial sw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가락 떼기에서부터 중간 흠딩기까지 나타난 게 초기 흠딩기. 그래서 early swing, initial sw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드 스윙이 나겠죠. 흔든기 발이 디딤기 발을 넘어서 지나갈 때 미드 스윙은 반대쪽 미드 스탠스에 있는 발을 넘어갈 때가 뭐냐? 미드 스윙이다. 마지막 레이트 스윙. 레이트 스윙은 후기 흔든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이 지면에 접촉하려는 순간이 후기 흔든기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스탠스는 서포트 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발이 서포트 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쪽 발이 뒤꿈치가 땅에 닿이는 시간부터 발가락이 지면을 떠나는 시기까지 보행주기는 60%, 보행주기에서 차지한 거는 60%를 차지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뒤꿈치가 닿이는 힐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가 닿이는 풋 플랫, 그 다음에 키가 제일 커지는 미드 스탠스, 그 다음에 뒤꿈치 들어야겠죠? 힐 오프, 그 다음에 발가락이 떼져야겠죠? 토 오프. 흔든기는 발이 땅에 떨어져서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흔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행 주기의 40%를 차지한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 흔든기, 보행 주기의 60에서 75%. 그다음에 중간 흔든기는 반대쪽 미드 스탠스 발을 지나갈 때가 미드 스윙이라 했죠. 그리고 말기 힐 컨택 하기 전까지가 터미널 스윙 아니면 레이트 스윙, 디셀레이션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 볼 거는 두 다리 치지기입니다. 두 다리 치지기는 0에서 10%, 그래서 50에서 60% 사이가 더블림 서포트라고 해서 두 다리 치지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양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을 때를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봤을 때 양 다리가 붙어 있는 게 0에서 10, 그래서 50에서 60 사이가 된다. 지금 비금을 쳐놓은 거 보시면 오른쪽 다리도 바닥에 붙어 있고 왼 다리도 바닥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힐 컨택부터 해서 토우프까지 할 때 체중이 발에서 어떻게 이동이 되냐 봤을 때 스트레이트로 이동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약간 가쪽으로 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온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토우프할 때 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에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의 플렉션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토우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동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동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수직 이동은 5cm 정도 이동하고요. 좌우로 스웨이는 4cm 정도 스웨이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봤을 때 키가 제일 커졌을 때 그 언덕 위에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언덕 위에 있으면서 이제 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제일 높고요. 아래로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낮고 운동 에너지가 높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운동 에너지, 내가 힘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보존하는 법칙은 비슷하지만 이게 위치 에너지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냐, 운동 에너지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퍼센트가 다르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은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탠스 페이지 때, 그것도 미드 스탠스 때 위치 에너지가 제대로 된다. 한번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게이트 사이클 봤을 때 우리가 운동 형상학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펠비스입니다. 펠비스 같은 경우에는 안테리어 틸트나 포스테리어 틸트가 5에서 마이너스 5도까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번 얘를 쪼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서 한번 보면 요 1번이라고 구역을 1번이라고 할게요. 얘를 2번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구역에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토 미드 스탠스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되죠. 익스텐션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안테리어 틸트가 나온다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기죠. 이 파트 보시면 토우프에서 이제 플렉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플렉션으로 갈 때 포스테리어 틸트가 일어난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힙 조인트에서 봤을 때 힙 조인트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제일 처음에 미드 스탠스에서 힐오프 그 다음에 토오프까지 갈 때 한번 살펴보시면 익스텐션이 나온다. 힙에 대한 익스텐션이 나온다. 그죠? 힙에 대한 익스텐션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스윙 페이지 때는 어떻다? 힙에 대한 플렉션이 나타난다.
그리고 무릎에서는 완전히 익스텐션 되는 일이 0도 익스텐션이 되는 일이 거의 없고요.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뭐 스탠스 페이지부터 해서 이렇게 보통 이가 익스텐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플렉션이 제일 많이 될 때 한번 살펴보시면 토프나 스윙 하기 전에 미드 스윙 이때 우리가 이가 제일 많이 굽혀지는 공간이다. 이 플렉션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에서 보시면 발목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도시 플렉션, 프란타 플렉션이 있습니다. 도시 플렉션, 프란타 플렉션이 있는데 도시 플렉션은 우리가 힐 컨택, 힐 스트라이크 하고 나서요. 힐 스트라이크를 기점으로 해서 프란타 플렉션 일어나죠. 프란타 플렉션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란타 플렉션 한 상태에서 체중을 미드 스탠스 때 체중을 실어야 되니까 프란타 플렉션에서 다시 도시 플렉션 바뀌고요. 도시 플렉션에서 힐오프, 토프 해야 되죠. 토프, 푸시오프 단계 정도 넘어가면 다시 프란타 플렉서를 사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프란타 플렉션이 된다. 이거에서 프란타 플렉션이 되는 구간이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반의 기울기 했을 때 한번 살펴보시면 레프트 사이드가 더 높은 그 다음에 레프트 사이드가 더 낮은 이런 걸 비교 분석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드 스탠스 하기 전에는 어디 왼쪽 골반이 더 낮아지는 형태다. 그래서 왼쪽 골반이 더 낮아진다는 말은 반대로 오른쪽 골반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왼쪽 골반이 더 낮아진다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죠?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어덕션 되나요? 아니면 에비덕션 되나요?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죠? 에비덕션이 되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어덕션이 되죠. 어덕션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더 높을 때는 오른쪽이 골반이 오른쪽 힙이 에비덕션이 됩니다. 오른쪽 힙이 에비덕션 된다는 말은 다르게 풀이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오른쪽 골반이 낮아진다. 그쵸? 뭐 오픈 키네틱 이런 거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했어요. 얘를 만약에 에비덕션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뉴트럴 포지션으로 들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오른쪽에 했을 때 이러면 우리가 에비덕션 하면 오른쪽 골반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왼쪽 골반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합쳐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무릎에서 바루스, 발구스 이렇게 되는 거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딜 볼 거냐? 풋을 볼 겁니다. 앵클 볼 겁니다. 앵클 했을 때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포플렛, 그 다음에 토프 하기 전까지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힐 스트라이크 했을 때 인버전이 됩니다. 인버전이 되고 체중을 실기 시작할 때 에버전으로 바뀌고요. 미드 스탠스 때 에버전이 거의 최고화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프란타 플렉션 하면서 넘어가면서 인버전이 일어난다.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힙 조인트에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인터널 로테이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 일어난다.
어떨 때 보면 스윙 페이지 때 대부분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라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 페이지 때 대부분 인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우리가 걸음 걸을 때 팔자 걸음 걷는다 생각해 보시면 스윙 페이지 때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걷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 발을 이렇게 해서 째서 걷죠. 팔자 걸음 하신 분. 그럴 때 스윙 페이지 때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다. 반대 스탠스 페이지 때는 인터널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벌어진다. 그래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다. 스윙 페이지 때. 그리고 스탠스는 인터널 로테이션이다. 힙에서. 그리고 근육의 활성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육의 활성 봤을 때 위에 것들도 뭐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빨간 줄 쳐져 있는데 메인 근육들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 할 때 보시면 그루티우스 맥시무스 이렇게 빨간 줄 쳐 있죠. 그 다음에 그루티우스 메디우스, 그루티우스 미니무스 이런 애들이 빨간 줄이 처음에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 스트라이크에서부터 해서 10%까지 10% 좀 넘죠. 그루티우스 맥시무스가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그루티우스 맥시무스는 이센트릭 컨트랙션일까요? 아니면 컨센트릭 컨트랙션일까요? 아니면 이센트릭?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컨센트릭 컨트랙션인지 이센트릭 컨트랙션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힐 스트라이크 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힙이 익스텐션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그루티우스 맥시무스는 컨센트릭 컨트랙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번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 살펴보시면 우리가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 했을 때 우리가 얘들은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될까요? 컨센트릭 컨트랙션이 될까요? 얘들은 좀 더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될 수 있습니다. 힙의 에비덕션을 하는 건데 얘들이 기본적으로 힙의 에비덕션을 하는 건데 실제로 힐 스트라이크하고 미드 스탠스 갈 때 힙의 에비덕션이 되진 않죠. 힙의 에비덕션이 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달라지죠. 그래서 반대쪽 다리를 이센트릭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약간의 얘들은 이센트릭에 가깝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엉덩 허리근 했을 때 푸시 오프 했을 때 토오프나 이렇게 할 때 엉덩 허리근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하고요. 이제 힙 플렉션 된다 이 말이죠. 힙 플렉션 될 때 얘들은 컨센트로 작용하겠죠. 힙 플렉션 되는 역할을 원래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분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봤을 때 힐 스트라이크부터 해서 풋 플랫까지 거의 작동하는데 얘들은 어떨 때 뭘로 작용하죠? 이센트로 작동하나요? 컨센트로 작동하나요? 얘들은 이센트릭 컨트랙션 합니다. 왜? 얘가 어떻게 돼 있죠? 도시 플렉션에서 플란타 플렉션으로 바뀌죠. 근데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가 작용한다. 이 말은 늘어나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이센트릭 컨트랙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얘도 익스텐서 디지털 롱구스 얘들도 마찬가지죠. 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푸시오프 미드 스탠스에서부터 해서 토프, 힐 오프를 하려고 할 때 솔레우스나 가스트로나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어가 작용한단 말이에요. 이때 활동할 때는 컨센트로 작동하죠. 왜? 프란타 플렉션 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들은 좀 더 컨센트로 작동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레벨에서 어떤 근육들이 들어오는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긴 짧은 종아리근 같은 경우에는
체중 지지 시 최대 활동이 되고 발을 조정한다. 안쪽 가쪽을 안정화시키는 작용한다. 인버전, 에버전 할 때 발목을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준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의 내재근은 걸음주기 30에서 60도, 그러니까 중간 디딤기에서 발가락 떼기까지 보통 활동하고요. 그래서 발 앞부분을 안정화시키고 안쪽 세로화를 상승시키는 작용한다. 그리고 무릎의 편 근육 익스텐서, 바스투스, 메디알리스, 라테랄리스, 렉투스, 페모리스 이런 근육들 한번 살펴보시면 얘들은 좀 더 여기서는 이센트릭 컨트랙션 하는 거죠. 충격 흡수와 무릎 굽힘을 조정해 준다. 그래서 이센트릭을 조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스탠스 페이지 미드 스탠스 갔을 때는 거의 작용이 없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플렉션은 발꿈치 닿기 직전에서부터 직후까지 가장 많이 활동한다 돼 있죠. 그래서 바이세스 페모리스랑 세미 텐데노스 메모너스 한번 봤을 때 엉덩관절 굽힘과 흔들기 다리를 빠르게 감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감속이란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힙 플렉션하고 이 익스텐션 될 때 감속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이센트릭으로 작용을 많이 하죠. 변심성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엉덩관절 벌린 근육은 이맘에서 골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쓰고요. 이때 얘들은 미드 스탠스까지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스탠스기에 거의 다 쓰고 있다. 엉덩관절 벌린 근육들을 쓰고 있다. 한 다리 지지기 동안 특히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엉덩관절 모음근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디딤기 초기와 말기에 사용되고요. 큰 모음근 디딤기 초기에 사용되고 긴 모음근은 후기, 그다음에 두동정강근은 흔등기 초기에 사용될 수 있다. 포션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힙 익스텐서 근육인 큰 볼기, 그루투스, 맥시무스 같은 경우에는 엉덩관절 안정화시키고 엉덩관절 굽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몸통의 앞쪽 운동을 감속시켜주고요. 디딤기 초기에 무릎 굽힘 및 엉덩관절 모음을 감속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엉덩관절 굽힘근 우리 얘들이 있는데 얘들은 흔든기, 스윙 페이지 동안 발이 지면에 걸리지 않도록 다리를 들어올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컨센트릭으로 좀 더 수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힙 플렉션 시킬 때 작용한다. 몸통 근육 보시면 몸통 근육 봤을 때 골반과 허리를 안정시키고요. 엉덩관절 굽힘근에 대한 안정된 고정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머리와 눈의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별로 한번 봤는데 우리가 힙 조인트에서부터 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우리가 힙에서 한번 볼게요. 힙에서 플렉션, 위에는 플렉션이고요. 익스텐션, 미드 스탠스에서 힐오프랑 토오프 될 때 익스텐션이 일어나죠. 내적인 토크 한번 보시면 익스텐션, 플렉션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우리가 활동할 때 어떤 그루투스 맥시무스를 봤을 때 맥시무스는 처음에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힐 스트라이크 하고 나서부터 해서 힙 익스텐션 하죠. 힙 익스텐션 하는 동안 얘가 그루투스 맥시무스에서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토 오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리오소아스가 이센트릭 컨트랙션하고 그 다음에 스윙 페이지 때 돌아왔을 때
얘가 컨센트릭 컨트랙션으로 동심석 수축을 할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엉덩관절 한번 또 볼게요. 엉덩관절에서 이제는 에비덕션하고 어덕션의 관절 운동 형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힐 스트라이크 때 에비덕션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갈수록 이제 미드 스탠스 때는 어떻게 되죠? 어덕션이 일어납니다. 어덕션이 일어난다. 에비덕션이 일어나죠. 에비덕션이 일어난다.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얘들 걸었을 때 오른쪽 다리 기준이죠. 오른쪽 다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는 미드 스탠스에서부터 힐 오프, 토 오프 하기 전까지 대부분 0에서 40까지는 어떻게 된다? 어덕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토 오프, 힐 오프부터 토 오프에서 스윙으로 갈 때까지는 에비덕션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스윙에서는 에비덕션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에서는 어덕션이 좀 더 일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스탠스 갈 때 이센트릭 컨트랙션으로 뭔가 그루투스 메디우스가 이센트릭 컨트랙션 한다. 그리고 처음에 스탠스 페이지 때는 어떻게 된다? 어덕터 롱구스가 얘가 지금 스탠스 페이지 때는 보통 어덕션이 많이 일어난다 했죠. 그랬을 때는 좀 더 컨센트릭 컨트랙션 한다. 그리고 무릎 관절 한번 보시면 얘들은 익스텐션을 잘한 거죠. 플렉션이 많이 되는 게 스윙 페이지 때 플렉션이 많이 일어난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센트릭 엑서사이즈를 할 건지 컨센트릭 엑서사이즈를 할 건지 보시면 뒤에 있는 바이세스 애들 페모리스 그리고 앞쪽에 있는 바스투스 근육들을 봤을 때 제일 처음에 힐 스트라이크 하고 나서 풋플랫 할 때 거의 그때까지는 바스투스 근육들이 어떻게 한다? 이센트릭 컨트랙션 한다. 니가 더 굽혀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드 스탠스 갈 때 무릎이 이제 거의 펴집니다. 그때는 컨센트릭 하겠죠.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바이세스 페모리스는 반대작용이 되겠죠. 거의 반대작용이 된다. 밑에 거에 반대작용이 된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앵클 봤을 때 도시 플렉션, 그 다음 프란타 플렉션이 있는데 우리가 미드 스탠스란다. 스탠스 기의 거의 대부분은 도시 플렉션이 일어난다. 한번 봐주시고요. 힐 스트라이크부터 힐 스트라이크 때부터 해서 풋플랫까지는 프란타 플렉션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이제 푸시오프 그래서 힐오프나 토오프 이제 단계에서는 프란타 플렉션이 일어난다. 티비알리스 안테리어가 제일 처음에는 이센트릭 컨트랙션 했다가 그 다음에 컨센트릭 컨트랙션이 바뀐다. 그렇죠. 체중을 이동하면서 도시 플렉션이 되니까 그렇게 바뀐다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솔레우스는 프란타 플렉서 근육이죠. 그랬을 때 얘들은 토오프나 이렇게 할 때 활성화가 제일 증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걸음 기능 이상 봤을 때 통증이 있을 때는 진통보행이라고 비정상적인 걸음 양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체중 부하를 통증이 있는 다리의 체중 부하를 회피하려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쪽에 감소된 디딤기 시간이 있고요. 한 발짝 길이의 단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다리 왼쪽에 스텝 랭스가 감소할 수 있겠죠. 왼쪽에 스텝 랭스가 감소할 수 있다. 중추 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서컨덕션 게이트를 한다. 휘돌림이나 발을 질질 끄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발이 처져 있는 풋플랫인 사람들은 힙 플렉션을 좀 더 많이 쓴다. 힙 플렉션을 더 많이 써서 앞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만약에 무릎에 플렉션이 감소돼 있다면 발목에 프란타
플렉션을 많이 사용해서 기능적 단축 보상을 위해서 플란터 플렉션 많이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에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갈래근의 약화가 있을 때 몸통의 앞쪽 기운을 유발하고 신체 질량 중심이 무릎 돌림축의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운동을 시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굽힘에 구축이 있을 때 디딤기, 다리의 웅크린 걸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었고요. 게이트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운동 형상학적 움직임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뭐 플란터 플렉션이 되는지 도시 플렉션이 일어나는지 보시면 되고, 그때 근육들이 어떤 근육이 사용되는지 보시면 되고, 이센트로 일어나는지 콘센트로 일어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국시 문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 시 힐 스트라이크부터 풋플랫까지 이센트릭 컨트랙션 하는 근육 무엇인가? 그래서 국시 46회 문제고요. 이때 여러 근육들이 있겠죠. 그래서 편심성 운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근육의 반대작용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힐 스트라이크 하면 뒤꿈치 이렇게 닿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발바닥 닿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도시 플렉션에서 플란터 플렉션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근육을 찾아야 되죠? 편심성이라니까 이센트릭을 했죠. 그래서 늘어나면서 뭔가 조절할 수 있다. 이러면 도시 플렉서 근육을 먼저 찾아봐야겠죠. 그렇죠? 늘어나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 플렉서 근육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얘는 가정익은 플란터 플렉서죠. 플란터 플렉서. 얘들은 옆불대기 있는 근육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쉽게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를 고를 수 있겠네요. 그죠? 신체 질량 중심이 가장 가쪽에 위치하는 보행주기는 안 보시면 초기 닫기, 그리고 보아 반응기, 그다음에 중간 디딤기, 전원 등기, 후기원 등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루트스, 메디우스나 미니머스가 많이 사용되는 게 스탠스 페이지 때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가쪽으로 위치하는 보행이 제일 정점에 달하는 거는 어떨 때 달하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스윙은 에비덕션이라 했죠. 이렇게 뻗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는 어덕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덕션이 정점에 있을 때는 언제냐? 미드 스탠스 때가 정점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쪽으로 제일 위치하는 거는 보행 주기는 미드 스탠스 때가 제일 가쪽으로 위치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시 문제 다 넣어놨고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